네, 6월 8일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그 안에서 또 종목을 발굴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시장의 흐름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주도 시장이 고평가 부담을 이겨내고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저는. 네, 저는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시장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코로나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그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풀고 있는 시장에서 돈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죠. 뭐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 거품이 끼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또 하실 텐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양호했는데 왜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3월 달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증시가 떨어졌던 거고 그 이후로 그 각국 정부의 양적 완화, 강력한 양적 완화로 시장은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우선은 코스피 차트를 좀 볼게요. 코스피. 지금 2181포인트. 거의 뭐 2월달 고점까지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은 동학 개미 운동의 승리다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3월 달에 저점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종목을 들고 있다면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150%의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이 저점에서 100%에서 뭐 150%까지 올랐는데 이만하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펀드, 투신 뭐 이런 그 자금들은 이런 저점에서 그동안 주식을 꾸준히 운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바닥권에서 개인 투자자처럼 신규 계좌를 터서 이런 자리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기금이나 이런 글로벌 헤지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건 뭐 그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관이나 그동안 계속 시장에 참여했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막 본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수익이 난 수준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 2008년 10월 30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1000포인트에서 2600 최고점 2600포인트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죠. 245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그 전날 바로 통화 수합이 체결되고 나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지금은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자산 시장이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동산을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흘러갈 유동자금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시장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1월 달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 확정이 됐죠, 바이든. 그래서 지금 그 가시적인 대선에 대한 어떤 그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절대 미국 시장을 급락시키거나 하락시키지 않는다. 재선을 하려면 반드시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떠받쳐 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커플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 시장을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관심 둘 만한 뭐 이슈, 업종, 종목을 좀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 네, 이슈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네. 먼저 그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수혜주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신성통상이나 모나미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번 한국에서 일본 자산을 압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슈로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일 감정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순 테마주보다는 그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극일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작기계 등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간지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하나를 먼저 네. 뽑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기아차 벤더 기업이고요. 또한 자동차의 차체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섬유 쪽은 일본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다라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이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진산업을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아봤고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코로나 뭐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다 회복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지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다 보니 네. 주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진산업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저점에서 주가를 여기까지 고점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 바닥권에서는 매물대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좀 완만하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매물대에서 지금은 살짝 윗꼬리가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거래량이 좀 터져 주어야 다시 한번 그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 매물대를 뚫고 추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당연히 뉴스와 또한 이 종목을 올리는 또 관리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매집을 해놓고 올릴 때까지 조금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금요일 날 종가인 2,680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진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시장 안에서 관심 둘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뽑은 두 번째 업종은 네. 바로 7월 달에 그 자율주행 레벨 3가 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탑재한 바로 G90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V80과 G80이 지금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차값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현재 소비자들 예약 판매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90이 또 풀체인지 모델에 이번에 레벨 3가 장착이 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진정한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레벨 1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참사가 일어났었죠. 뭐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가 앞 전방 주시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잠깐 졸음 운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앞차를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참사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레벨 1이라고 하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차선을 인식하고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을 수는 있지만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에 언제든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레벨 2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보통 이제 레벨 5, 레벨 6까지 얘기하는데 레벨 3부터가 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차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레벨 3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산차는 레벨 2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레벨 3부터 우리가 이제 양산차가 출시가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향후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 신형 G90의 라이더 2개를 이제 장착해서 자율주행 3단계 성능을 갖춘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자율주행과 그렇다면 또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볼게요. 네, 자 우선은 풀체인지 모델은 7월, 네. 7월 달에 거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늦어지면 8월에 G90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으로 저는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기술력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그 보조 시스템 ADAS 그리고 현재도 그 현대모비스와 그다음에 BMW, 아우디, 벤츠 완성차에 이미 5년 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상승 이후에 바닥권,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 슈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번 달 6월 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3,610원,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4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꼽아주셨고요. 목표주가 4,100원, 손절 가격 3,400원,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관심들 만한 업종과 종목을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장마감 공개 방송 4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랠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nbanggold.com으로 이따가 4시 3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종목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